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조금 이 크립토 업계에 대해서 믿음이 좀 부족하신 초보자분들을 위한 특집 방송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라이어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잘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비트코인 대형 채굴 회사입니다. 자, 여기에서 비트팜스라고 하는 여기도 채굴 기업이거든요. 비트팜스 지분의 20%를 끝내 확보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라이어 플랫폼은 비트팜스 원래는 지분 12%가 있었고 추가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비트팜스가 주주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거절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서 지분을 조금 더 늘려간 거죠. 지금 이걸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고래가요. 좀 더 몸집이 작은 상어를 먹어치우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작업이요. 다 끝이 나야 참고로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불장이 시작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클린스파크라고 하는 회사, 여기도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비트코인 대형 채굴업체입니다. 올해 2분기, 뭐 실적이 이제 나왔겠죠. 매출이 1억 달러 정도, 전년 대비 129%가 증가했다. 이것만 보면 굉장하게 회사 운영을 잘하고 있구나 싶은데요. 그 밑에 같은 기간, 그러니까 2분기를 말합니다. 순손실의 규모가요. 전년 동기 대비 이게 거의 한 1600% 이상 오른 겁니다. 1400만 달러 손실이 2.36억 달러 손실로 급증한 거죠.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손실을 뭐 매출의 한 거의 2배가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었죠. 근데 이 와중에 2분기에 지금 손실이 3천억이 넘었습니다. 비트메인 이제 신형 채굴기를 2만 6천 대를 구매합니다. 이게 이제 최상위 고래 중에 하나거든요.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채굴 업체입니다. 매출이 늘어난 건 좋은데 그것보다 2배 이상 순손실이 훨씬 더 큽니다. 큰 손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소위 뭐 타짜 용어로 하면 묻고 더블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트렌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변이 없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상위 포식자, 비트코인 이제 대형 상장 채굴 업체들이 비중을 더 늘리고 묶고 더블로 가면서 시장을 다 독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독과점이 형성되는 거죠. 이 최상위 포식자들의 크게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투자를 아주 많이 해놓은 기업이 어딜까요? 잘 아시다시피 블랙록을 비롯한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들입니다. 8월 13일자인데요. 코어 사이언티픽 혹시 기억나십니까? 비트코인 대형 채굴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상장이 됐다가 2022년 사실 여기 망했었거든요. 망해서 이제 겨우 파산을 모면했나 싶었는데 지금 3억 5천만 달러 빚을 더 내겠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주가가 10% 이상 하락했다라고 기사가 뜬 겁니다. 정확히 표현을 해보면 코어 사이언티픽은 2029년 만기가 되는 최대 3억 5천만 달러, 뭐 우리 돈 4,300억 원, 굉장히 큰 규모의 전환 우선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빚을 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코우즈라고 하는 기업 주식, 지금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잠재적 부채 증가에 따라서 발표된 날 주가가 10% 이상, 사실상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2022년 12월, 그 바로 한 달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FTX 사태 기억나십니까? 크립토 윈터의 한가운데 이때를 넘기지 못하고 실은 챕터 11이라고 해서요. 코어 사이언티픽이 파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사입니다. 22년 12월 21일자죠. 비트코인 최대 비트코인 채굴업체 중 하나이자 나스닥 상장사인 코어 사이언티픽이 챕터 11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약 1년이 지났습니다. 파산 계획을 계속 수정을 거듭한 끝에 이렇게 해서 살리겠다. 근데 이 파산 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파산을 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코인텔레그래프가 뭐라고 했냐? 이번에 내온 파산 계획안이 이제 투표를 진행해서 승인받으면
여기가 이제 파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기는 미국 5개 주에서 7개의 채굴 시설을 운영합니다. 적은 기업이 아닙니다. 총 운영 규모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재밌는 건 2027년까지 327메가와트 수준으로 설비를 계속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며 매출은 24년 5억 8,300만 달러에서 27년 9억 6,800만 달러, 거의 한 2배 가까이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게 지금 파산해서 막 회생이 되네 만에 투표하고 있는 회사에서 할 얘기일까요? 뭐 불사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사실 여기 기존에 투자해 놓은 채권자 아니면 주주들을 지금 그 피해를 걱정해도 모자랄 판국에 27년 매출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배짱일까요? 뭐 뒷배라도 누가 있는 거겠습니까? 24년 1월 18일자 올해죠. 파산 계획이 결국 승인이 됐네요. 그러면서 나스닥에 복귀를 계획하고 있다. 파산 신청 1년 만에 파산도 회생했는데 바로 나스닥에 재상장이 된다? 신기하죠? 일단 기사를 좀 더 보십니다. 지금 채굴 기업 코어 사이언티픽이 미국 파산 법원으로부터 구조조정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 이번 조치로 1월 말까지 나스닥 재상장쯤 됐습니다. 23년 3월 달 이때만 해도 코인 굉장히 은행 위기까지 겹쳐서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암호화폐 시장 침체의 어려움 속에서 시작된 이 계획에 따라서 주주들은 주식과 워런트를 통해서 약 60%의 새로운 지분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품 현금화에 따라서 약 10억 달러의 부채도 다 갚을 수 있답니다. 코어 사이언티픽은 이 하락장을 잘 견디면서 운영을 해왔고요. 최근 비트코인 가치가 4만 3천 달러까지 치솟은 데 힘입어 무엇을 경험한다? 우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금 뭐 비트가 6만 달러가 이제 넘었죠. 여기 지금 어려운 말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초저가 헐값의 코어 사이언티픽을 인수했다 이런 말입니다. 코어 사이언티픽이 기사 회생을 한 것뿐만 아니고 나스닥에 상장이 됐다. 27년 설비 투자 매출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이제 미래 가능성을 보고 보통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코어 사이언티픽은 빚이 워낙 원체 많았던 업체입니다. 근데 추가로 4,300억을 또 빚을 내겠다고 하니 주가가 최근에 떨어졌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5천억 받았는데 5천억 추가로 가지화를 외치고 있는 거죠. 시장 반응은 당연히 쟤네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미 빚도 엄청 많던데. 근데 코어 사이언티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 2029년까지 갚을게. 일단 돈 좀 빌려줘. 라고 하는 거죠. 뒷배가 여기 보면 바로 나오죠. 코어 사이언티픽의 3대 대주주. 뭐 구글에 쳐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1위 누굽니까? 블랙락이었네요. 2위가 누굽니까? 비트메인입니다. 비트메인은 세계 최대 비트코인 뭐 이런 채굴하는 그 채굴 기기를 만드는 제조사입니다. 비트메인이 2위, 3위가 누굽니까? 뱅가드죠. 뱅가드가 비트코인 ETF를 안 판다? 그럼 뭐합니까? 뭐 코인베이스다, 뭐 채굴 기업이다, 투자 다 해놓은 데가 뱅가드입니다. 그런 거에 속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하, 3대 대주주가 이런 곳으로부터 돈을 정말 끝까지 당겨서 이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채권을 누군가 사줬다. 얘네들이 사준 겁니다. 근데 빚에 빚을 더 받고 그 빚에 빚을 더 받아서 비트코인 맥스 롱이죠. 이거는 뭐 엄청나게 상향을 보고 풀 레버리지 베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기업 채권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회사가 어딜까요? 블랙락입니다. 파산했던 비트코인 채굴자 코사이언티픽에 신규로 1,700만 달러의 대출을 제공했다. 이게 22년 12월자거든요. 근데 이미 얼마를 빌려줬었습니까? 3,800만 달러를 이미 투자를 해놓고 있었죠. 담보 전환 사채. 담보를 내가 좀 제공해 줄 테니까 나중에 이거 뭐 주식이나 뭐 현금이나 바꿀 수 있는 그런 채권을 헐값에 엄청나게 빌려준 거네요. 이거 거의 뭐 IMF 구제금융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희들 지금 뭐 어렵다며? 내가 돈 좀 빌려줄게.
대신에 하면서 조건을 엄청나게 다는 거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블랙락은 헐값에 지금 이렇게 지금 파산을 할 때 가격이 얼마나 쌀까요? 코어 사이언티픽의 대주주로 갑자기 등극을 합니다. 믿는 뒷배가 블랙락, 비트메인, 뱅가드였네요. 계속 돈 좀 빌려줘라. 근데 좀 비슷한 기업 혹시 생각나신 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죠. 올해 6월 13일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뭐 엄청 유명하죠. 5억 달러, 우리 돈 한 6천억 원. 이거 받아서 채권 팔아서 뭐 더 산다? 비트코인 더 산다. 이 회사가 지금 비트코인 거의 23만 개 정도 들고 있거든요. 미실현 이익이 상당하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22년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담보가 청산된다 카더라. 얘네들 뭐 비트코인 떨어지니까 이제 그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욕을 엄청 먹었었죠. 이 전환사채는 주식 현금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담보로 또 빌릴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5억 달러 원래는 빌리기로 했는데 7억 달러로 금액을 더 확대합니다. 누구한테 이 돈을 빌린다고요? 블랙락이요. 마이클 세일러 전 회장이 왜 그렇게 호언장담했는지 이해가 되실까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전환사채 3호 발행 규모를 이전보다 훨씬 더 5억 달러에서 7억 달러로 늘렸죠. 이게 이제 뭐 연 2.25% 이자도 받습니다. 누가요? 블랙락이. 그리고 만기가 지금 언제입니까? 2032년 6월 15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B2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B2를 해서 성공하려면 무조건 전제 조건이 이게 무조건 충족이 돼야 돼요. 빚을 냈으니까 뭔가 담보를 걸었잖아요. 그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계속 시간이 갈수록 우상향해 줘야 성공을 반드시 합니다.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큰 사건으로 전 세계로 번졌던 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했는데 그걸로 뭘 사든 다 올랐죠. 그리고 설사 그 투자가 잘못된다고 해도 담보로 맡겨놨던 집이 가격이 올라가면 그거 팔아서 빚 다 갚으면 끝입니다. 근데 그 믿었던 집값이 반토막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연쇄 청산이 일어납니다.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고요. 지금 일본에서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할까 막 두근두근 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에 지금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금 빚을 투자해가지고 N저 상황에서 지난 20년간 투자했는데 이거 갑자기 금리를 올린다? 이제 빚 상환 압박이 오는 거죠. 그런 거라 보면 돼요.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코어 사이언티픽,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도 마찬가지죠. 주식을 담보로, 채권을 담보로 계속 돈을 빌리는데요. 이 가치가 유지가 되어야만 하죠. 근데 이 주식과 채권의 가치가 뭐에 지금 연동이 돼 있습니까?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의 가격에 올라가니까 그것을 담보로 주식과 채권이 올라가고 그것을 담보로 또 저리에 돈을 빌려서 계속 비트코인 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비트코인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 비투는 완전 망할 겁니다. 근데 이 뒷배 지금 블랙락이라고 말씀드렸죠. 29년, 32년까지 블랙락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이걸 가만히 이해해 보시면 그 소위 뭐 상승론자들 그 돈나무 언니요. 뭐 2030년까지 100만 달러 갈 것이다. 100만 달러도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저는 되거든요. 기억하실 건 뭐냐? 블랙락의 채굴 기업 탑5 중에 4개 회사의 그냥 주주가 아니라 대주주입니다. 코어 사이언티픽,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말씀드렸고요. 마라톤 디지털, 라이엇 플랫폼, 테라 울프, 사이퍼 마이닝 다 미국의 대형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고요. 상장사들입니다. 여기에 다 투자해놨습니다. 누가요? 블랙락이. 코인베이스도 전략적 투자를 해서 지금 같이 이제 같은 배를 탔죠. 서클, USDC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피델리티와 함께 5천억 이상 투자해놨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서클 투자 많이 해놨고요. 컨센시스, 이더리움 개발사죠. 여기 지분 10%를 불법으로 취득한 곳이 어디다? JP모건. 그 다음 블랙락, 여기 뭐 피델리티,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제일 많이 들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블랙락 피델리티요. 게다가 RWA 최근에 나오고 있죠. Securitize라고 하는 건요. RWA 그 회사라 보시면 돼요. 여기에 또 한 500억, 600억 투자해놨고요. 비들 펀드는 이미 론칭을 했죠. 이거 이더리움 위에다 올려놨고 비들 펀드를 이제 투자를 하는 투자자는요. 국채에 대한 이자를 실시간으로 은행으로 쏴줍니다. 이거 안 할까요? 전 이거 전 세계에서 많이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만 킹왕짝이고 알트는 죽었고 쓸모없고 상승장 끝났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RWA, 스테이블 코인, CBDC 이게요. 그러니까 다른 섹터도 많은데요. 제가 이거 그냥 대표로 가져온 겁니다. 알트코인이 죽었다고요? 이 RWA, 스테이블 코인, CBDC가 어디 위에 올라갑니까? 레이어 1, 레이어 2. 얘네들 호환해줘야죠. 그럼 레이어 0.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디파이예요. 이게 디파이입니다. 이게 다 알트코인 위에서 구동이 되는 겁니다. 뭐 비트만 킹왕짱이고 알트는요. 이거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비트랑은 조금 그 결이 다르죠. 제가 왜 이번 편을 만들었을까요? 이제 좀 가격이 떨어지고 조정되고 태풍이 오고 하면요.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두려움이 어디서 올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대부분은 두려움이 무지에서 옵니다. 잘 모르니까 그냥 불안한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물론 두려움은 불확실성에서 오기도 합니다. 근데 불확실성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뭐 전쟁이 난달지, 뭐 경제 위기가 터진달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걱정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요. 무지는 잘 모르는 거. 이거는 노력하면 극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향후 2030년까지 전 앞으로 6년 봅니다. 마지막 인생 수익률이 될 겁니다. 그 어떤 사업을 해도 그 어떤 투자를 해도 코인의 수익률을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아주 뭐 인공지능 돼요. 인공지능도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이클에 우리는 사이클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뭐 감정 매매, 뇌동 매매, 뭐 옆에서 뭐라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는 게 아니라 사이클의 지금 저점인가? 사이클에 우리가 지금 이 주기에 어디쯤 와 있나? 이것을 보시는 분별력이 있으셔야 되겠고요. 사이클의 저점에 그냥 꾸준히 매수를 하고요. 고점이다 싶으면요. 뭐 꼭지는 아니어도 그냥 꾸준히 팔고 시장을 떠나면 돼요. 이거 딱 2번 반복하면 됩니다. 크립토TV의 설립 취지 오랜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배워서 남 주자입니다. 배워서 남 드리면 뭐 저희만 알고 저희만 잘 되고 뭐 나쁘진 않지만 다 같이 잘 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지식이 쌓이면요. 비로소 믿음이 쌓입니다. 그게 확신이죠. 그러면 감정 매매, 뇌동 매매 대신에 사이클 투자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성공을 지금 우리 구독자분 한 분이 성공을 하시면 우리 혼자만 좋으십니까? 가족들이 그 혜택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투자하고 일하고 열심히 지금 살잖아요. 근데 좀 크게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족을 넘어서 주변의 이웃까지도 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되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